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아무 말. 오늘은 조금 창피한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나의 어떤 첫 번째 그런 투자이자 그리고 이제 헛짓거리였다. 나의 첫 인생 수업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코인이랄지 주식이랄지 투자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은 공모주 같은 거 소소하게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이런 거 소소하게 해봤고, 그리고 제가 정말 자의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본 거는 이제 코인이 처음이에요. 그 시절에는 이제 벼락거지라고 해서, 벼락거지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야. 가만히 있다가 거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거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 플러스로 향후에 올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남들은 다 올라가니까 내가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인 키워드였어요. 저 또한 벼락거지 되지 않으려고 코인 투자를 처음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처음 코인을 하게 됐던 계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코인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유행이기는 했어요. 유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이제 막 접하고 이렇게 막 투자를 막 이렇게 독려하는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그 때였어요. 그 시즌이었는데, 그 당시에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친구랑 그 리플 코인에 이렇게 딱 올라가기 딱 직전에 잘 넣어가지고 그 이익을 본 거예요. 익절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뭔가 그냥 갑자기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 코인 거래소 하나를 깔았습니다. 제가 비트 그거를 깔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랑 이런 거를 배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작은 돈으로 맛보기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재미도 있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들었어. 초심자의 어떠한 그런 건방이랄까? 그래서 나 이거 괜찮다. 나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퇴사한 그 퇴직금이랑 그리고 저의 어떤 목돈 조금 보태가지고 꽤 큰 돈을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왜 그런 자신감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떤 뭐 정보나 아니면 뭐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왠지 그 마음에 드는 그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그냥 왠지 믿음이 가는 유튜버? 그 유튜버가 밀던 코인이 비체인 코인이었어요. 근데 나도 왠지 느낌이 그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분산 투자도 아니었고 그냥 몰빵이었어. 그냥 뭔가 자신이 있었어. 나는 상한가 하한가 뭐 흐름 이런 거 읽을 생각도 없었어. 그냥 지금 넣으면 무조건 어차피 난 나중에 뺄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가 추후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비체인의 한 70% 정도의 몰빵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조금씩 다른 코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 팔레트를 만들었죠.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그냥 없는 돈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 있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코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은 가끔 저한테 안부 연락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지수야 코인 뺐니? 걔는 살짝만 불장이면은 나한테 자꾸만 얘기해. 나한테 자꾸만 카톡 해가지고 지수야 뺐니? 지수야 나 이만큼 뺐다. 지수야 잘 지내니? 뺐니? 계속 얘 이럴 때만 연락을 해. 그래서 난 이제는 얘 이름이 뜨기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 나는 아예 보지도 않거든.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전 그냥 없는 돈처럼 살아요. 뭐 물 탈 생각도 없고 그냥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요량으로 지금은 절대 빼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친구가 자꾸만 이 친구 이름만 뜨면 노이로제.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지수야 너 도대체 얼마나 물렸길래 아직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몇 퍼야? 그러니까 걔가 지수야 너 왜 웃고 살아? 지수야 너 왜 웃어? 이러는 거야. 어떻게 웃고 살아? 막 이래 나한테. 그냥 없는 돈처럼 생각하고 살아. 거기는 되게 뭐 쿨한 척은 하는데 씁쓸해요. 근데 저 진짜 없는 돈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그냥 바보 같아도 그냥 개미처럼 벌어가지고 그냥 저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한 번에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잃은 거죠. 아직은 몰라요 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저 진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은 거죠. 제가 그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의미 없이 잃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차라리 누구한테 뭐 도움을 줬다거나 아니면 그만한 가치의 뭔가를 샀다거나 그랬다면 내가 이렇지 않았겠지. 근데 이렇게 홀랑 이렇게 돈이 없어져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름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사치품이라는 거와는 거리가 아예 멀었거든요. 저는 명품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러니까 큰 돈을 써본 적이 잘 없어요. 네.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제일 큰 돈을 써본 게 아마 마사지 회원권? 핸드폰? 그 정도가 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이 확 없어져 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샷땡 내 그거 있었거든요. 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단어가. 어쨌든 제가 그 원하는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뭐야, 이거 사고도 남잖아. 아니, 이게 이럴 거면 내가 고민을 안 했지. 이거 그냥 샀잖아, 내가. 아니면 혹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도대체 내가 아껴서 모아놨던 그 목돈에 대한 의미,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현실 감각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사라지는 게 돈이었다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다면 나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 그냥 좀 써야겠어. 갑자기 생각에 그게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실제로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되게 좋은 가방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부터 뭔가 명품? 오케이 사. 약간 이런 게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얼리 몇 개랑 그리고 가방이랑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돈 단위를 그냥 겁없이 좀 쓰게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잠깐 좀 사치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음의 공허함이었을까? 모르겠어.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허탈했어. 너무 허탈했어. 그래가지고 이럴 거면 그냥 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그때는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이렇게 명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잘난 건 아니지만 꽤 돈을 썼습니다. 그게 못지않은 돈을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목돈이 이중으로 빠지잖아요. 이래서 묶여있고 이래서 팍팍 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금 정신을 차리기는 했는데 제가 그 경제관념이 없는 집에서 자란 게 아니니까 저희 집도 되게 확 가세가 기울었다가 정말 알뜰살뜰하고 근면성실하게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고 올라온 그 가정이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근면성실밖에 없어요. 진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고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개미처럼 벌어서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고 쉽게 버는 돈 내 돈 아니라는 거 알고 지수야 무조건 투자 뭐 도박 뭐 복권 이런 거 너 진짜 생각도 하지 마라. 돈은 무조건 그만한 돈의 가치를 그 노동을 해야지 버는 게 돈이야. 너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고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마. 나는 항상 그걸 배우면서 컸거든요. 근데 내가 쉬운 돈에 탐내버린 거잖아. 어쩌겠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투자라는 거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개미처럼 벌어서 바보처럼 저축하고 그냥 정말 정직하게 또 다시 근면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물을 타지도 않았고요. 아예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진짜 없는 돈처럼. 그래서 만약에 뭐 10년 뒤가 됐든 20년 뒤가 됐든 마이너스에 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정도가 있지. 지금 빼면 진짜 너무 슬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제 그냥 뭐랄까요, 행운처럼 들어오는 돈처럼 약간 갑자기 금일봉 생긴 것처럼 그렇게 빼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가만히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모아야죠. 그래서 이게 다시금 저에 대한 그런 경제적 관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해줬던 그런 계기였고요. 그 당시에 진짜 과열돼 있었습니다. 사회가 코인 혹은 주식 안 하면 바보, 벼락거지 된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그때 엄청나게 과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너무 느리고, 그리고 뭔가 짜릿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보상이 한 번에 확 크게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돈을 돌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야금야금 돈을 모으는 게 바보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프레임이 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영끌족이라는 그 단어가 생겼잖아요. 완전히 그냥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코인 투자도 하고 막 집도 사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 좋은 성과를 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예 그냥 빚을 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거의 뭐 전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오히려 빚을 짓고 그냥 삶의 의욕을 포기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심했던 시절이고요. 다시금 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건 그냥 그런 헛된 그런 꿈 같은 보상이랄까? 그런 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진짜 없으니까 로또인 거고, 없으니까 대박인 건데,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그것을 탐했던 나에 대해서 어리석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그냥 해버렸어. 그렇게 큰 돈을. 내가 몇 달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시간과 나의 노동이 다 들어있는 그 돈이란 말이야. 환산을 하자면 나의 시간과 나의 그 노동이 들어가 있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큰 가치의 돈인데, 그거를 내가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 심리가 뭘까? 그 심리가 뭘까? 너무 신기해.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지. 오히려 작은 일에는 내가 세세하게 하나씩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뭐 어떠한 그런 나의 어떠한 그런 판단의 잣대를 딱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나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좀 실패 없는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일인데도 그렇게 대범하게 행동을 했냐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투자를 하게끔 뭔가 정보를 준 거죠. 정보를 준 유튜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데? 그분이 나랑 친구야? 아니면 뭐 우리 아빠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뭐 그분이 뭐 워렌 버핏처럼 뭐 진짜 뭐 완벽한 경제학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셔 그분. 근데 왜 뜬금없이 그 사람 말이 그냥 귀에 꽂혀서 오케이 나 비체인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는 거지. 이거는 받아들이고 들은 사람은 난데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 아무 그것도 아닌 그 사람을 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한 거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저히 나답지 않은 선택이야.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내가 뭔가 돈이 급했나? 아, 정말 이 인생의 어떠한 반전을 원하던 시기였나?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난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왜 그거를 탐했을까? 벼락부자가 되고 싶었을까? 일을 그만하고 싶어서? 뭔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는 게 바보 같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진짜 왜 그랬을까?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는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귀찮았어요. 삶이 귀찮았어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오히려 잘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릴 생각으로 그 돈을 넣진 않았겠지? 기대를 했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쉽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될 대로 되라였지 않을까? 안 되면 그만. 지금 내가 막 지수야 왜 웃어 그 친구처럼 내가 그렇게까지 막 하루하루 막 억울해 죽겠고 막 없어진 돈 너무 짜증나 막 이러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진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 이게 진짜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 근데 진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막상 떨어진 다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진짜 그때 당시에는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지? 그 당시에 이제 일단은 퇴사를 했다고 했죠. 퇴사를 하고 제가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뭐 회사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지쳐있는 상태였고 더 이상 내가 근로소득으로 개미처럼 열심히 꼬박꼬박 돈을 벌어서 막 이렇게 차곡차곡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꿈에 부풀고 희망찬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는 무슨 뭐 예전 얘기하면 맨날 힘들었다고만 하네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다 됐다. 지겨워. 나 그냥 이거 뭐 되면 진짜 좀 편하게 살지도 모르는 일이고 몰라 나 그냥 이거 해버릴래 하고 그냥 툭 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정말 좀 인생을 약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계획하고 뭔가 이렇게 했었다면 그렇게 쉽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 같아. 진짜 알아보고 막 분산 투자를 쬐끔씩 해보던가 아니면 뭐 천천히 뭐 공부를 하던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툭 해버린 이유는 될 대로 되라였던 것 같아. 내 인생 어떻게 풀리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다들 뭔가 인생 수업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큰 돈을 잃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가장 큰 말이 야, 인생 수업비라고 생각해. 너 그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야.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안 겪으면 되잖아. 뭐 사기를 당했던, 뭐 투자를 해서 잃었던, 아니면 뭐 배신을 당했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큰 돈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이에요. 인생 수업비다. 제가 지불한 인생 수업비, 단순히 이제 코인 투자하지 말자, 그거에 대한 인생 수업비였을까요? 단순히?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 삶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좀 살피며 살아야 했다. 그럴 힘을 좀 냈어야 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생 수업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면서는 가끔은 정말 운명에 내던져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정말 유희로서 막 그런 베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 삶에 조금 더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신중함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도 이번 계기로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말하면서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 내 인생 수업비로 쓰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게 유혹에 약했던 건가? 왜냐면 그 주변에서 나한테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 내가 들은 거고. 그런 생각도 했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가까이서 들은 얘기가 없었다면, 나는 원래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유혹의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 그러니까 유혹이 없으면 난 그걸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었을까? 이거는 가령 코인이 아니고 모든 것에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이를테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마약이 딱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마약. 내가 주변에 약을 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나한테 권유를 한 거야. 야, 너 이거 해라. 좋다. 근데 나는 원래 관심이 없고 안 할 사람이었는데, 걔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뭔가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했어. 그러면 나는 원래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없었어도 할 사람이었을까? 그냥 약이 이렇게 앞에 딱 놓여진다면? 그런 생각. 내가 만약에 진짜로 정말로 약을 할 생각이 굳건히 없는 사람이면, 누가 나한테 이거 괜찮아, 몸 안 상해, 막 이러면서 계속 유혹을 하고 공짜로 주고 해도 그 마음이 굳건하면 안 할 거잖아.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결론적으로는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인생, 만약에 여기서 코인에서 제가 인생 수업비를 내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서 냈을까? 그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제가 그때 코인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평생 코인을 안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래,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랬다. 저는 명실상부 빚체인 공주입니다. 빚이 되어버린 나의 빚.
그래서 요런 일이 있었네요. 뭐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바보 같다면 바보 같은 일이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대범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워요. 재밌어요. 제가 뭐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의미 있게 돈을 써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면 그때 타격이 더 컸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에이 거짓말 금방 회복하겠지 그렇게도 생각했었고, 그리고 제가 갑자기 명품 소비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냥 코인 안 했으면 이거 또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막 좀 뭐 하나하나 돈 쓸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막 짜증이 났었어. 엄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엄마 진짜 이렇게 팡팡해줄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 있잖아. 나도 막 내가 돈을 이거를 지금 왜 생각하고 있지?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편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을. 그렇다고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 탓을 할까요? 아니면 그 유튜버 탓을 할까요? 결론은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내 몫이다. 인생사 진짜 다 내 몫이네요. 그래서 뭐 이게 그래요. 운명적으로 그냥 휙 베팅을 했다고 해서 결론이 나쁠 리만은 없어요. 그쵸? 어떤 경우에는 그게 진짜 막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행운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나의 어떠한 정성이나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 선택을 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 뭔가 조금 더 납득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도 않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 결정을 했다? 나 그것 되게 싫을 것 같아. 그것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게 더 싫을 것 같은데, 내가 막 엄청나게 막 코인 공부하고 넣을까 말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와, 나는 그게 더 돌아버릴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그건 책임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이렇게 운명에 베팅하는 거에 대한 그런 습관을 들여버리면, 그러면 인생이 참 재밌겠네요. 네.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골머리 썩어봤자 결론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최소한 뭐랄까요, 그 삶의 자세가 내 인생을 너무 방치하거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요렇게 사는 건 좋지 않겠다. 그래도 나름의 근거와 그리고 어떠한 그런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교훈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결론이 안 좋으면 더 배신감이 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시는 그렇게 무턱대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제 돈이지만, 어차피 잃어도 제 돈 잃는 거지만,
네, 반성합니다. 네, 반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큰 돈이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작은 돈들이 소중하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닫고 싶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상 돈이 일정 부분 이상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그거를 다 제가 막 쥐고 쓰고 싶은 욕심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쓰고 싶냐? 전 좀 같이 쓰고 싶거든요. 의미 있는 곳에 더 쓰고 싶고. 왜냐면 나한테 의미가 있어 봤자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남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입니다. 저도 돈은 좋아해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이 있을 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냥 명품이 100개 있던 105개 있던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이렇게 쉽게 베팅하고 쉽게 버린 돈?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는 혹은 어떠한 곳에서는 되게 의미 있게 쓸 수도 있는 돈이었는데 이게 내 돈이라고 내가 너무 함부로 썼구나.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가치. 이게 단돈 10,000원이어도 그렇잖아요. 단돈 10,000원이어도 내가 그거를 배달팁으로 그냥 10,000원에 날려버리느냐? 아니면 그 10,000원을 어떠한 그 유기견의 몇 끼니의 식사로 이렇게 제공을 하느냐. 그거는 같은 돈인데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은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네.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오늘은 이야기가 그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렇게 좀 그래 이렇게 단기적인 그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도 있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길게 보고 조금씩 야금야금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내가 너무 그렇게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아휴 그 뭐든지 오르지 못할 나무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행운 너무나도 적은 확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놀이로서 그렇게만 즐겨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 막 진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근로소득 할 거고요. 근면성실하게 개미처럼 야금야금 저축을 하겠습니다. 저 그냥 그렇게 살게요. 저는 뭐 깡도 없고 그런 거 막 골머리 썩으면서 막 이렇게 막 공부하거나 막 따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쪽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상 그런 막 시대의 그런 이렇게 이율과 뭐 이런 막 실속 있잖아요. 저는 막 그런 실리적인 막 그런 형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애초에 내가 탐낼 그런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나의 그 노는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심을 많이 버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저에게 맞는 부분은 이제 스피또 정도. 네. 스피또 10,000원어치. 뭐 많이 쓰면은 한 2, 3만원어치. 그 정도가 저의 그런 우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사실상. 그 약간 뭐 먹고 체하면 어릴 때 있잖아. 어릴 때 어떤 음식 잘못 먹고 체하면 그 음식 평생 안 쳐다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입맛이 그냥 아예 그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킬링 타임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뭘 남의 인생사 뭐 막 이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 그냥 그런 일 있었다고요. 네, 그런 거고. 제가요 사실상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영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문득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느끼셨겠지만 데일밴드가 상당히 귀엽지 않습니까? 데일밴드가 짱구인데요 상당히 귀여워요. 제가 이거를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랑을. 다른 무늬도 너무 예쁜데 그게 지금 방에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편집을 안 하기로 했지만 제가 자랑을 한번 하고 싶어서 잠깐만 가져올게요. 이 부분은 좀 자를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자, 요겁니다. 너무 귀엽죠? 솔직히 너무 귀여워. 내가 이거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나 원래 되게 자주 다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티니핑 밴드를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다가 아주 데였어요. 예. 오븐에 이렇게 피자 데펴 먹다가 오븐 천장에 이렇게 딱 붙였다가 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물집이 잡힌 게 아니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흉질 것 같아요. 잘 안 낳고 있는데 어쨌든 밴드를 저는 상당히 필수품이거든요. 저에게 많이 다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갑자기 급하게 샀어. 난 티니핑을 사고 싶어가지고 티니핑 원래 샀던 데가 있어. 그 밴드도 또 이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곳에 다 모든 밴드를 갖다 놓고 팔지 않잖아요. 제가 티니핑 밴드 그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거 있는 데를 또 가서 사야겠다 했는데 자꾸만 퇴근길에 그걸 이틀이나 연속으로 까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사야 돼 하고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냥 GS 편의점 아무데나 갔는데 근데 이게 있었던 거야. 나 짱구를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심지어 이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나 완전히 그냥 기분이 그날 막 날아갈 것 같았어. 이제 내 손 계속 보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야. 내일 자랑을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뭐냐? 봐봐. 너무 귀엽잖아. 봐봐. 흰둥이까지 미쳤잖아. 그리고 제가 사실상 제가 화이트가 되게 잘 받아요. 제가 아이보리보다 하얀색을 잘 받거든요. 근데 이거 뭐야? 바탕 컬러가 3개가 화이트잖아. 미쳤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뭐야? 지금 뭐야? 50개가 들었잖아. 봐봐. 50개가 들었어 지금. 미쳤잖아. 이거 완전히 대용량이잖아. 그럼 나 이거 진짜 올해는 이걸로 자신있게 다칠 거야. 나 진짜 잘 쓸 거고. 봐봐. 너무 귀엽잖아. 여기 부리부리 아저씨도 같이 나오잖아. 흰둥이랑 이렇게 셋이잖아. 너무 예쁘잖아. 완전히 내 파스너 컬러잖아 지금. 내 보라색도 되게 잘 받거든요. 주황색은 솔직히 안 받아요. 근데 나름 받아버리잖아. 나름 느낌 있잖아 지금. 주황색도 잘 받죠? 느낌 있죠? 이거 짱구니까 받는 거예요. 제가 제 퍼스널 컬러는 짱구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오늘도 이거 꿈꾸면서 자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작은 소소한 기쁨들이 있다. 예, 소소한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게 일확천금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확천금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교훈을 드렸습니다. 일확천금
이거 진짜 꿈 같은 이야기다. 꿈이다 이거는. 예. 정말 인생 지겹지만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운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엄청난 그 모순이다. 네, 꿈인 걸 알면서도 꿈을 부정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거 안 된다. 저 이제 다시금 아주 그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요거 그 안 하면 바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는 해요. 투자라는 거, 재테크라는 거 진짜 안 하면 바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처럼 그냥 그러니까 소소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 굳이 내 영역이 아닌데 막 굳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양한 인생 수업비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수업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네, 이거 수업 이거 그만 들을래요. 저 이거 안 들을 겁니다. 이제 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조만간 또 떠들러 올게요. 안녕.